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이번 주는 부동산이 없고요. 바로 경제금융 주식으로 들어가 첫 번째 순환매 배터리주 신규 투자 수주 주목해야. 원가 절감 능력, 신기술 본격 경쟁.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탑픽. 양극재 생산한 에코프로비엠 10조 수주해서 어제 오늘 기준으로는 금요일 거의 10% 20% 어제는 6% 오늘은 한 10%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SKIET, 포스코케미컬 가격 부담, 동박업체 SKC 저평가 매력,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시 수급주의보. 국내 2차전지주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배터리 화재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 성장이라는 큰 그림 아래 종목별로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6일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생산하는 후성은 23.79% 오른 17,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상 최고가다. 시가총액은 1조 6,623억 원이다. 이날 대주전자 재료는 8.05%, LG화학은 3.45%, 동아기업, 그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첨보, 삼성 SDI 등이 2차 전지주 가운데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최근에 팔았어요. 판 다음에 계속 엄청 오르고 있는데 실리콘 능극제를 생산하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뽑아 먹었어요. 리튬으로 해서. 근데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흑연인데 실리콘 응급제는 더 많이 뽑아 먹을 수 있어서 아직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많이 슈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날에는 2차 전지주 중 나노 신소재 13.81%, 에코프로비엠 5.95%, 솔루스 첨단 소재 4.17%, SKC 4.15% 등 2차 전지 소재주 일부가 상승세를 나타났다.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 밸류에이션에 따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2차 전지주 전체를 둘러싼 투자 심리는 여전히 우호적이란 종목별 차별화가 더 커질 수 있는 장세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 호재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발표 또는 수주 확대 공시와 함께 2차 전지 개별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차 전지 업체들의 신규 투자 발표와 함께 실적 추정치가 속속 오를 전망이라며 앞으로 실적 컨센서스 상향 속도, 원자재 값 상승에 대응하는 원가 절감 능력, 신기술 경쟁 등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 재료를 탑표로 제시했다.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문제는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면 종목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럴 땐 증설 계획과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다. 분리막 기업인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올해 13만 6천 제곱미터인 분리막 생산 능력을 2025년 40억 제곱미터까지 늘린다. 다만 내년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62배로 중국 분리막 업체 창신 신소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엄청 올랐네. 대형 기업 공개 IPO에 따른 수급 변화는 투자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벤트다. 시가총액 100조 원에 거론되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르면 연내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 LG화학 시가총액은 50조 원대다. 만일 LG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LG화학보다 2배가량 많아지면 기존 2차전지 추종 자금들이 LG에너지 솔루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 일시적이라도 2차전지주 전반에 걸친 수급 충격이 예상되는 이유다. 한 증권사 APO 관계자는 상장 직후 LG화학은 수급상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다른 2차전지 소재주도 비중 축소에 따른 주가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급락 시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경기 둔화 대 수익 개선 기로에선 철강주 중국 감산으로 철광석값 내림세 철강사 마진 커져 실적 호전 포스코 현대제철 등 기지개 4분기부터 중국 경기 꺾일 것 증권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도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은 여전 철강주가 강세다. 철강업을 둘러싼 대외 악재가 점차 해소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영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철강주가 실적 개선세와 저평가 매력을 앞세워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론과 하반기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철강지수는 2.82% 오른 2075.82에 마감했다. 거래량은 지난 7월 19일 이후 가장 많았다. 이날 철강주를 끌어올린 건 중국 상품 시장 내 철광석 가격 하락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호주산 철광석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톤당 142.1달러로 기록했다. 한 달 전 대비 20% 넘게 떨어진 수준이다. 사상 최고가였던 지난 5월 12일 232.2달러 대비 38.8% 하락했다. 철강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되면 철강사들의 마진이 개선된다. 주가 차원에서 보는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은 커진 상황이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6.3배로 3개월 전 7.9배보다 낮아졌다. 포스코는 통상 8에서 10배에서 거래되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12개월 선행 PER도 5.6배, 4.6배로 3개월 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철강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반영하더라도 주가를 놓고 보면 절대적 저평가란 얘기다. 종합면, 그 다음 미국 고용 4대 미스터리. A. 첫 번째는 일자리 1000만 개가 넘는데 실업자는 840만 명. B. 두 번째는 임금은 5개월 새 2.8% 올라. 세 번째, 장기 실업자가 전체의 40%. 마지막, 일자리 증가폭도 오락가락. 구인, 구직, 미스매치, 심각. 식당, 호텔은 뽑고 건설은 안 뽑고 구직자 상당수는 실업급여 몇 명. 코로나 길어지며 조기 은퇴 속출. 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남아있는데 실업자는 800만 명이 넘는다. 급증하던 신규 취업자 수가 전달에 25% 수준으로 꼬꾸라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여기저기서 조기 은퇴자가 넘쳐난다.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의 실업률은 낮은데 민주당 텃밭의 실업률은 높다. 최근 미국에서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 수수께끼 같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워싱턴 포스트는 4일 미국의 고용시장 현황을 집중 분석했다. 대공황 때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 언뜻 보면 미국 고용시장은 호황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했다. 고용주들은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있고 소비자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물건을 사려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경기 상승 국면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최근 5개월 새 2.8% 뛰었다. 1981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진단이다. 신문은 미국 경제 회복의 중심에 미스터리가 자라고 있다며 과거에 없는 현상을 열거했다. 첫째,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불일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사람을 찾으려는 신규 일자리는 1000만 개인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실업자가 최소 840만 명에 이른다. 모든 업종에서 실업자의 수가 신규 일자리를 초과했던 대공황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 증가폭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다. 지난 고용부가 3일에 발표한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전달보다 23만 5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시장 전망치 72만 명에 크게 밑돌았고 7월 94만 3천 명 대비 75%나 감소했다. 4월 26만 6천 명에 이어 또다시 고용 서커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분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23만 5천 명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이번 달에 들어서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장기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 320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800만 명의 40%를 차지했다. 거대한 일자리 재편이 고용시장을 꼬이게 했다고 분석했다. 대면 업종 종사자들이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비대면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뒤처지지 않아야 고용시장의 재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 페드, 미국 경기 회복 둔화, 테이퍼링 늦춰지나 경제 성장 탄탄하다던 페드 2달 만에 회복 속도 완만해져. 일손 부족의 수차례 임금 인상, 원자재값 올라 인플레 압력 심화,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 불투명.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물가 및 임금 상승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페드의 테이퍼링 착수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관측이 제기된다. 페드는 8일 발간한 베이지북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외식과 여행, 관광업종이 타격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지난 7월 초부터 8월까지 경기 회복 속도가 다소 완만해졌다고 평가했다. 페드는 7월 베이지북에서 완만하던 경제 성장이 탄탄해지고 2018년 이후 가장 강력하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완만해졌다고 선회한 것이다. 베이지북은 페드 산하 12지역 연방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한 경기 동향 보고서다. 페드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페드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력 부족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직과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고용 문제로 노동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전진한다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최종 발언과 비슷한 수위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고 실업자 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며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는 게 가장 좋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제임스 블러드는 대표적인 매파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